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정말로 시장이 강하게 올라서 매일매일 이렇게 한 30일만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 너무 강했고 또 미국 시장의 주말 그런 흐름들이 그대로 좀 시장에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좀 힘들었던 하루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동안 힘들었던 하루가 아니죠. 그동안에 힘들었던 시간은 한순간에 좀 해소되는 것 같은 느낌? 그렇다고 뭐 이게 갑자기 뭐 상승의 전환이라든지 뭐 시장의 반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까지 유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지난번에도 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도 2550선대 그 부분이 좀 지수로서는 바닥이 좀 드러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종목 나름의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항상 시장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안 좋을 때를 너무 고민하면 또 반전이 오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시장에서 좀 약세론자들 같은 경우 오늘 주식 조금 팔아라 막 계속 이런 얘기들 좀 많이 있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 시간에서 임 대표님 없이 저랑 만나는 거의 한 2주 동안 계속 2주 넘었죠? 예, 여러분들한테 계속 저가에서 좀 매수 이런 부분 좀 말씀드려 왔었는데요. 이 방송 계속 보시면서 저랑 같이 종목 공부도 하고 매수의 타이밍도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시장은 낙폭이 과대해요. 종목들은 다 지금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 공부 이런 게 좀 필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오늘도 길 엄청 막히더라고요. 이제 뭐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여기서부터는 조금 시장에서는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고, 뭐 요새 원숭이 두창 얘기도 나오지만 그 부분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팬데믹 영향에서는 벗어나기 시작했고 리오프닝을 준비하고 있고, 또 중국의 봉쇄도 이제 쭉 서서히 좀 풀릴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활기를 찾게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나름대로 좀 사실 바빴어요. 주식이 막 올라서 뭐 바쁘다기보다는 지난주까지는 계속 이제 매수를 다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확실히 좀 증권회사도 코로나가 이제 풀렸다라는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있는 동안 미스테리 쇼퍼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손님을 가장을 해서 증권회사에 와서 직원들이 제대로 손님들한테 뭔가 상품을 판매하고 상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가는 그런 건데요. 일단 저희는 그게 제일 무섭거든요. 항상 미스테리 쇼퍼 오면은 점수 깎이고 막 이러니까 그 대응 준비를 하느라고 아침부터 연습하고 막 이러면 사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이렇게 연습을 해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항상 뭐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아니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듯이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농담 삼아서 제가 증권회사를 퇴사하면 이 미스테리 쇼퍼 때문에 퇴사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증권회사 직원들 다 싫어요. 그래서 오늘도 점심시간에 막 도망갔었는데, 점심 먹고 돌아왔는데 저랑 같이 점심 먹으러 갔던 부장님이 딱 낙점당해가지고 1시간 동안 진땀을 빼셨었는데요. 시장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도 닥치면 또 막상 힘들고요. 알고 있어도 막상 닥치면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장도 뭐 다 똑같습니다. 모든 것들이. 대신에 최악을 가정하고 시장을 또 대하다 보면은 또 그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는 현상들이 또 시장에 있어서는 또 반응이 그래 최악은 지났다 뭐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는 전략도 중요하겠고, 또 그 현실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면서 그 시장 안에서 잘 뭐라 그럴까요? 잘 시장 안에 잘 따라간다는 아니고 잘 적응해 간다? 네, 이런 부분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린이분 뭐 이런 말씀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어린이를 비하하는 발언이라고. 그래서 주식을 몇 년 전에 처음 시작하신 분들 뭐 가끔 통화를 하는데, 정말 주식 꼴도 보기 싫다, 한동안 안 봤다, 처박아 두고 있다, 나는 이제 안 하고 싶다,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시더라고요. 뭐 전문가들이라도 뭐 하락장에서 뭐가 다르겠어요만은 그래도 뭐 조금 더 손실을 방어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좀 안 좋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오히려 반등을 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섹터별로 조금 분석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바닥을 치고
제가 계속 낙폭과 대주 사세요, 낙폭과 대주 사세요 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들었던 종목들이 다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화학주 섹터주들도 그랬죠. 엔터주들도 그랬죠. 게임도 그랬죠. 제약바이오도 그랬죠. 막상 지난주에 했었던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그다음에 게임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조금 분석해 가면서 섹터별로 한 번씩 다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왜 올랐죠? 이제 PCE 이제 근원 물가 지수가 4.9 정도 전년 대비해서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정도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주식을 저가에서 뭐 매수하세요라는 말을 했던 게 이 PC 근원 물가 지수 이게 어느 정도 시장 기대치를 메꿀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비 지표를 많이 쓰고 있는 CP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한 40% 이상일 거예요. 아마 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40%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차지하고 있지만 이 PC 근원 물가 지수에는 이게 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선된 수치가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역시 이 부분이 좀 잘 나왔고, 이런 잘 나왔다기보다 뭐 예상치 수준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달 연속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이제 인플레가 어느 정도 꺾일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인플레가 꺾일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게 최근에 보시면 이제 중국과 미국의 관세 일정 부분 철폐시켜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6월 초에 이제 상해 봉쇄 풀리는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쟁은 이제 뭐랄까요, 뭐 계속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시장이 되게 고민하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발발이 되었었던 이제 원자재 가격들, 뭐 곡물부터 시작해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의 뭐 자국 우선주의, 수출 안 하고 자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이제 급등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기업들의 원가 부담, 이 원가 부담 속에서 또 가격 전가, 이런 부분을 해서 소비 심리의 위축, 또 소비의 위축은 또 유동성의 감소, 그다음에 또 기업은 자금 부족, 또 이 실적 악화,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실마리를 찾아가는 느낌의 뉘앙스의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시장의 지금 반등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동안 미국 시장도 계속 실적 이슈로 급락했던 시장이 최근 들어서 다시 또 실적 이슈로 일정 부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 핵심 미국의 이제 GDP의 거의 대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소비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가 뭐 최근에 백화점들 실적들 잘 나오면서 어느 정도 좀 다소 안심을 시켜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지금 미시건이죠, 소비자 태도지수 최악으로 나왔거든요. 국내도 마찬가지 소비심리 지금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기업들의 실사지수 BSI 같은 경우도 안 좋고요. 이런 부분들 고려해보면 확실히 경기가 안 좋다, 뭐 침체로 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금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안 좋고 소비심리 위축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더 많이 빠졌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을 더 강하게 봤던 모습이고요. 그 안 좋았던 거는 그래 뭐 요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저것 때문에 그랬을 거야 하고 과거의 스토리로 돌리고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중국 봉쇄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숨에 바닥 찍고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거래소 같은 경우 몇 번의 웨이브가 더 필요하고요. 그 과정 속에서 60일선이 터닝하면서 시장을 이끌어 주어야지만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다음에 계속 그동안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도 이미 60일선이 우상향으로 터닝된 종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아니다라면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일단 미국만 놓고 보면 뭐 빅테크 기업들, 그동안 많이 빠졌던 빅테크 기업들이 올라왔죠. 그도 그럴 것이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에서 50% 이상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멀티플을 깎아내고서도 그 기업들의 실적이 오히려 좀 괜찮게 보이는 그런 효과들이 좀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으로 넘어왔고, 오늘 장 초반부터 환율이 엄청나게 빠졌죠. 제가 아까 봤을 때는 1240원대까지 내려온 거 봤었는데요. 환율도 상당히 많이 급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거래소를 매수했어요. 사실 아침장 초반에는 매도했었는데요. 약간 시간 지나고 나서부터 매수를 전환하면서 강력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한 3,500억가량 매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은 뭐 한 970억가량 매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도 4,200억 정도 샀고요. 증권 쪽, 금융투자 쪽에서 많이 샀다라는 거, 이거는 약간 단타성, 트레이딩성 매매 내지는 뭐 쇼커버 일정 부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부진했었던,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여기 저쪽으로 좀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좀 많이 물려있었던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많이 팔았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기회는 이때다 하고 탈출하는 모습들 보이시죠? 코스닥과 거래소 매도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오늘 양시장에서 돋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도 좀 올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시장은 제가 또 뭔가 잘못 만져서 사이즈가 네,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해외 시장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상해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6월달 중순에 FOMC 회의, 그 전에 나오는 물가지수,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준의 행동의 포인트, 연준의 스탠스의 포인트는 솔직히 말하면 CPI보다는 PC를 쓰기 때문에 뭐 일단 긍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시장의 해석이 오늘 강하게 시장을 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연준이 회의할 때 그때 뉘앙스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 시장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좀 중요합니다. 또 그때 나오는 물가지수도 마찬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연준 회의하기 전에 좀 시장이 한번 싹 올라줬을 때 안 좋았던 종목들 좀 비중을 줄여서 현금화해 놓고 기다렸다가 다시 시장 바란스 잡으면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 이런 부분들도 좀 요번에는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빠질 땐 같이 빠져도 올라올 땐 순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 바닥권에 다서 만났으니 일정 부분 종목 리밸런싱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오늘만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기 때문에 고루고루 좀 수혜를 봤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요새 최근에 좀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 우려감,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낙폭 과대 조절 중에서 원자재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기업들 쪽으로 시장 수급이 좀 몰리고 있죠. 최근에 코스닥으로 따지면은 바이오, 거래소에서는 제약주들 그렇게 했고요. 오늘만 놓고 보면 지주사들도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LG 같은 경우가 이제 자사주 5천원 매수한다고 그러면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지주사들도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게임주들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메이드 바닥에서 상당히 올라와서 바닥에서 한 30% 정도 올라온 것 같아요. 위메이드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 다른 게임주들도, 특히 NC소프트도 위메이드도 그렇고, 저희 지난 시간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인데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좀 이어졌잖아요. 그렇다시피 뭔가 최악의 상황을 다 보여줬던 섹터 쪽들로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뭐 게임주도 그렇고 오늘 뭐 엔터주도 그렇고요. 영화관이라든지 뭐 영화 투자 배급사들, 이런 부분들 다 뭐 곡물가 인상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철강 가격 인상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다시피 원자재 인상에서 좀 벗어나 있는 섹터 쪽들 쪽으로의 시장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역시 좀 인플레를 우려하는 일정 부분의 흐름도 시장에서 좀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쪽들이 워낙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성장주지만 방어적인 성격의 성장주 섹터주들이 최근에 좀 강했다 라기보다는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화학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화학주도 지금 최악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 같은 경우도 왜 올랐겠습니까? 화학주가 오른 이유는 지금 최악이래요. 그런데도 오른 이유는 중국 봉쇄가 풀리니까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물품 소재들의 소비가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 왜 빠졌을까요? 2차전지는 또 오늘 뭐 하나 무슨 기사가 또 나왔죠. 앞으로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것들 가격이 뭐 절반 이상 빠질 것이다. 뭐 이러면서 2차전지 소재 뭐 이런 쪽들, 셀업체들 뭐 이런 쪽들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좀 레포트가 외국에서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하지 마라까지는 아니어도 좀 약세, 그런 소재의 강세 시대가 이제 당분간은 안 올 것이다, 뭐 이런 뉘앙스의 뭐 리포터였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장 초반에 좀 약세로 이끌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2차 전지들도 대체로 좀 반등하는 모습. 반면에 이제 SDI 같은 경우는 또 이제 CATL한테 또 이제 원통형 배터리 조금 뺏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BMW 쪽이죠. 예, 뺏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역시 또 SDI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기관이 입만 열면 뭐라고 그랬어요? SDI 사라. 엄청 싸다. 제일 좋다. 이렇게 입만 열면 얘기했었는데 요새는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참 손바닥을 뒤집듯이 애널리스트들의 멘트도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다 믿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장을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봐드렸어요. 많이 빠졌던 자동차 부품 다 올랐고요. 안 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가면서 섹터별로 좀 중요한 종목들 같이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분들 많이 물린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좀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관심 종목으로 좀 드렸던 종목도 있고 아닌 종목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실 지난번에 카카오나 네이버도 좀 많이 바닥일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NC소프트 바닥일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코롱인더도 마찬가지, SKC도 마찬가지, 특히 LG화학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었습니다. 그 종목들도 최근에 흐름이 좀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낙폭이 컸던 또 아시다시피 게임주들도 그때 많이 강조해 드렸죠.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낙폭과대주 순환매 구간이다라는 점. 그 다음에 중국 봉쇄 풀리는 부분이랑 중국에서 오늘 뭐 LPR 금리 인하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중국의 유동성 공급,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 그런 부분들 또 미국에서의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PC 근원물가 지수 기대치로 나온 부분들 다 고르게 영향을 주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완화되면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좀 섹터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도 미국 지수는 거의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역시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국 장 조금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낙폭이 좀 컸었고 빅테크 기업 위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한 60일선? 아직까지 미국 시장도 60일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잠시만 제가 한번 볼게요. 미국 주식 차트 한번 어디 갔냐. 네. 잠시만 볼게요. 다우. 여기 있죠. 다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때 이 부분대에서 저점이 좀 잡혔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다우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대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차트는 답을 주고 있습니다. 뭐 물론 꽤 맞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보시면 답이 어느 정도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에서 그죠? 이쪽 부분에서 좀 반등을 시작한 모습이고 지금 리바운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 60일선을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이 둥근 원형으로 상단이 막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보시면 이제 이게 이렇게 캡이 씌워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캡을 벗어나는 흐름이 나오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60일선을 뚫고 올라와야 되고 60일선이 터닝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추세 방향 전환하기에는 좀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땐 다우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시간 많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과정 속에서 낙폭과대주들이랑 뭐 순환매 돌면 오히려 종목 장세로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 시장도 이렇게 빠지고 나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등 나오는데 거래가 더 많이 실리고 있지는 않아요.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종목들 일부가 지수를 끌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빠질 때는 중소형주 위주로도 많이 빠졌거든요. 대형주도 많이 빠졌지만 올라갈 때는 또 지수 관련주만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지금 60일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60일선이 거의 한 33,600 정도. 한 400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면은 저항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34,000 정도까지 다우지수는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4,000 부근을 최대 저항대로 놓고 33,600 정도부터 조정에 대한 대비 지수를 이끌 수 있는 이끌고 올라온 대형주들을 좀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다우지수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60일선 찍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60일선 터치하게 되면 여기 지금 20일선 가파르게 내려왔던 20일선 조금 있으면 터닝 시작할 거예요. 20일선은 아시다시피 한 달 평균이잖아요. 한 달 평균 주가보다 높게 주가가 형성되면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20일선 여기 플랫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루 이틀 더 지나면 우상향으로 터닝할 준비할 거죠. 그러면 거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지지선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대 지지선은 요 정도에다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 32,200. 네, 여기가 최대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 터닝 되기 시작하고 60일선 완만해지면 터치 한번 하고 내려와서 다시 21선 지지 받고 다시 터닝.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아니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21선이 반등하면서 올라오니까 며칠 지나면 21선 위치는 바뀝니다. 이 부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면 다우도 61선 저항받고 다시 내려와서 21선 지지 받으면 그때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미국 시장은 그렇게 봐주시면 맞겠죠. 나스닥도 이평선 다 풀려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 60일선 하락 기울기가 가파른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1선은 올라탔고요. 21선 터닝도 조금 있으면 며칠 있으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나스닥도 한 12,500부터 걸리기 시작해서 최대 한 13,000 정도까지 네, 보는 전략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좀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2,500부터 13,000 사이 요 부분은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기죠. 여기서 음봉 내려오면서 여기 리바운딩 실패했기 때문에 12,300. 네, 이 부분에서도 좀 막힐 수가 있으니까 12,300 이쪽 부분 통과되는지 여부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시장이 미국 지수 따라가고 있고 다시 또 미국 시장이 좀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뭐 우리가 빠지면 그 이유 갖고 미국이 또 빠지는데 사실 미국 시간의 거래에서 빠졌던 종목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연결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좀 특징주가 뭐였죠?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 탔죠. 그리고 송강호도 상을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영화관, 그다음에 배급사들, 투자사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엔터나 콘텐츠 같은 쪽들도 많이 올랐죠. 사실 이쪽이 아시다시피 원자재랑 전혀 없는 섹터들이잖아요. 원자재들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섹터이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섹터예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마감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다시 또 여름에 또 유행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마감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지금 계속 투자를 하고 제작을 하고 요새 닥터 스트레인지랑 범죄도시 2 되게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J, CGV 그 다음에 오늘 컨텐츠리 중앙 강하게 올랐고요. 역시 요번에 영화 제작 투자사죠. 이제 CJ E&M이 이제 속해 있으니까 CJ E&M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쇼박스도 많이 올랐고요.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투자 배급사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컨텐츠주들은 코로나 시대 때 많이 올랐고 넷플릭스가 약해진 이유는 뭐죠? 그동안은 방구석에 앉아가지고서 맨날 넷플릭스만 보고 있었었는데 지금은 아니죠. 놀러 나가죠. 그 다음에 영화관 가죠. 저도 영화관 안 가본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영화관 가죠. 이제 영화관에서 팝콘도 사 먹죠. 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서비스업들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수 소비 쪽에서 그래도 이런 쪽들은 그래도 쓴다라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아무리 경기 침체가 와도 영화 한 편 못 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맞다. 그래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오늘 살짝 뭐 여행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여행 관련주들도 요새 좀 완판 기록 계속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일본도 이제 다 개방하기 시작해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지금 해외로 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행 관련주들도 그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일편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오늘 뭐 카지노들도 올라왔었고 뭐 면세점도 그랬었죠. 호텔도 그랬었죠. 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찬욱 감독님 상탄 거가 뭐 포인트가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많이 빠진 섹터 중에서 일정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경기 침체와 상관이 없는 섹터 쪽들, 소비 섹터 쪽들에 대해서 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뭐 CGV 같은 경우도 좋았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엔터주들도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있어서 좀 말씀을 계속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뭐 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엔터주들도
뭐 지금 보시면 이제 JYP 엔터하고 SM 요거 두 개 정도가 차트가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 만나러 갔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던 엔터주들도 뭐 이번을 기회로 해서 한국의 뭐 콘텐츠 생산 능력의 저력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맞겠죠. 일단 뭐 오늘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을 좀 봐드린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화관을 좀 소비랑 같이 맞춰서 한번 좀 봐드려 볼게요. 지금 CGV 네 이것도 예전에 제가 뭐 한번 좀 말씀드렸던 종목이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그동안 조금 영화관에서 관객수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다가 오늘 좀 강한 반응이 좀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쪽도 지금 다시 또 인력도 뽑아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비용 추가되는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조금 그동안 좀 안 좋게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개봉한 영화들이 좀 히트를 치니까 이 부분 좀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뭐 CGV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죠. 중국에서도 좀 힘들었었고 또 국내에서도 그렇고 계속 힘들었었습니다. 지난 2년 과정 중에서도 뭐 계속 CGV 문 닫는 것들도 좀 많이 생겼었기 때문에 힘들었었는데요. 다시 또 이제 오픈이 되다 보니까 비용이 또 늘어날 것에 대한 부담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 때문에 이런 부담감이 좀 생겨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영화에 대한 전체적으로 섹터의 흐름도 있었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성공작들이 좀 나타나면서 또 그리고 여름 되면 또 이제 블록버스터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품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블록버스터 영화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 지금 연기금이 좀 사다가 좀 팔기 시작은 했어요. 외국인이 그동안 팔다가 오늘 샀습니다. 뭐 수급만 놓고 보면 오늘 기관이 좀 사주고 외국인이 사주면서 확 올랐습니다. 아까 콘텐츠리 중앙도 많이 올랐었고요. 사실 CGV 같은 경우는 뭐 CJ ENM 그 CJ 계열이기 때문에 오늘 더 올랐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바닥권이고 주가 자체는 한 33,000원 부근 네 여기까지 좀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한 33,000원 정도 일단 목표가를 설정해 두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선 내지 손절선은 한 25,000원 부근에다 좀 잡아 놓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CGV도 리오프닝으로서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뭐 쇼박스도 많이 올랐죠. 쇼박스가 저희 맨날 극장 가면 쇼박스 하면서 이렇게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 쇼박스입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올랐다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거래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지난번 작년 10월 달에 거래가 붙어 있었고요. 그동안 빠지면서 거래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양봉에 거래가 많이 실리는 구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어떤 면에서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뭐 매집봉이다라고 보통 이제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단은 쇼박스도 일단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지금 60일선도 우상향 터닝됐고 살짝 20일선이 이탈하긴 했습니다만은 바로 올라오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분석에 그때 누가 댓글로 좀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더러 이제 뭘 기준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종목 분석을 해주시냐 그리고 뭘 보냐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계셨었는데요. 저는 사실은 좀 거래량을 많이 봅니다. 거래량을 많이 보고 보조지표는 아예 안 봅니다. 보조지표를 보는 순간 좀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서 저는 거래량을 많이 보고요. 그다음에 봉 모양하고 제가 좀 직관적으로 좀 봤을 때 이것도 뭐라고 해서 모르겠어요. 딱 어디다가 뭘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긴 힘들지만 한 20년 이상 차트만 보다 보니까 좀 느낌이 있는 거죠. 아 이거는 모으는 거다. 아 이건 파는 거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딱 하루만 봤을 때 아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종목을 하루에 200개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 200개의 종목을 계속 1년 내내 보고 있다 보면 저 음봉이 무슨 의미가 있을 때가 있고 저 양봉이 무슨 의미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날 양봉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날 음봉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날 아 음봉이네 거래 많이 터졌네? 그것만 단순히 봐서 아 저희가 저항대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음봉이 나왔을 때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탁탁탁탁 줄을 긋는 것 같아도 그건 아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뭔가가 있다. 뭐 그 부분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저는 이평선들 정렬된 부분이랑
이평선, 이격도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21선이랑 61선 이 부분, 그러니까 바닥에 많이 빠져 있다고 무조건 사지는 않아요. 바닥에 많이 빠져 있던 종목도 시장에서 장기 소외가 된 종목도 61선과 21선이 우상향 터닝하면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다 빠져도 다시 지지가 되고 다시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좀 골라내고, 그렇다고 또 이평선이 다 빠졌다고 해서 그 종목을 또 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이평선이 빠지다가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일시적인 리바운딩이 있거든요. 그 리바운딩을 노리는 짧은 순환매도 기다려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아니다 기다라고 말할 수 없겠고, 뭐 이 종목은 완전히 꺾여서 안 좋아 이런 생각도 일단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좋아도 그 섹터의 흐름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안 좋은데 그 섹터로 인해서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근데 갑자기 안 좋아서 망가졌던 차트에서 갑자기 땅땅땅 양봉 3개 나오면서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의 분위기,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산업의 분위기, 이런 부분들도 다 평가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LG이노텍 말씀드리면서 차트 안 좋았었거든요. 뜬금없지만 저는 이 종목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갈 때가 됐다라고 차트 설명을 드렸었는데 LG이노텍 그 뒤에 많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요거 보시고 지난번 거 다 돌려보시면 답이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박스 같은 경우도 터닝은 일단 좀 시작한 상태로 이평선들이 지금 여기 밀집 구간이잖아요. 이 밀집된 이평선 구간에서 터치 하다가 뚫었습니다. 뚫었기 때문에 일단 좀 힘은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쇼박스를 좀 매매하지 않고는 있지만 일단은 요게 최근에 좀 핫하게 시장에서 좀 부각됐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고, 연기금으로 이참에 잘 팔았네요. 외국인이 좀 사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장세였었는데 갑자기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중대형주, 낙폭과대주 이런 쪽으로 시장이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박스 보유하신 분들은 혹여라도 제가 지금 그어드린 뭐 지지선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저점 지지선 딱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5,800원 부근 되겠네요. 그래서 쇼박스 같은 경우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5,800원 정도 부근 지선 설정해 보시고요. 저항대, 최대 저항대는 지금 한 6,600원 정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뭐 지금 오늘 찍은 고점이 저항대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들이 좋았는데 뭐 제가 좀 괜찮게 보여서 몇 개 좀 더 보여드리면, 저는 이제 SM도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매각 이슈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조금씩 흐름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기 61선 부분이 저항대로 맞고 있는 72,000원대죠. 72,000원대 강하게 뚫어주면서 거래 붙여주면은 한 번 더 슈팅 8만 원 정도 뭐 일단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차트랑 수급이 가장 좋은 거가 JYP 엔터죠. JYP 엔터. JYP 엔터는 계속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렌드가 우상향이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방향 타고 있습니다. 제가 선 못 끊는 건 잘 아시죠? 그냥 느낌만 보세요.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JYP 엔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일단 지금 한국의 콘텐츠, 뭐 엔터, 뭐 아시다시피 이런 영향들 다시 부각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기 침체 우려감에서 좀 더 자유롭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추세상으로는 그렇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매수도 보시면 연기금이 좀 사고 있습니다. 투신이랑 보험이랑. 아까 SM까지도 한번 봐드리면 연기금이 계속 꾸준히 좀 사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외국인이 좀 팔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좀 많이 사모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싸 보이고 많이 조종받은 종목들을 계속 외국인도 기관도 선택을 하고 있다. 환율의 민감도가 덜한 종목들을 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여기 돌파하면은 추가 슈팅 한 79,000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보시는 전략 아까 말씀드렸고, JYP 엔터도 여기서 60일선 우상향 된 상태죠. 단기적으로는 20일선 빠지면서 데드크로스 나 있지만 다시 반등 시도. 60일선이 상승하고 있을 때 21선이 하향 데드크로스 해도 괜찮다. 60일선이 하향하고 있을 때 21선이 하향 데드크로스 나오면 폭락한다. 이렇게 딱 두 가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일선이 우상향하고 있을 때는 깨져도 다시 올라온다. 그런 부분들 여기도 보시면 딱 121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요한 포인트죠.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요 가격대에 지금 60일선 저항 받고 있죠. 57,000원대죠. 중반에서 요거 뚫어내면은 약 6만 원 정도
1차적인 저항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저항 넘어가면 다시 또 추세 살리면서 새로운 고점 만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저항은 61,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고점대 66,000원대 벗겨내면 새로운 구간으로 접어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 지지선은 한 54,000원 부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54,000원 깨지면 또 좁은 박스 안에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그 점 좀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강세 섹터 업종이 지주 회사들이죠. LG도 지금 5천억을 자사주 매입한다면서 올라왔죠. 최근에 CJ, 그다음에 또 최근에 SK 같은 경우는 자회사 상장 안 해가지고서 빠진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롯데지주 거의 뭐 독보적인데, 롯데지주도 저희 예전에 아주 최바닥에서 한번 골라드렸던 것 같은데, 롯데지주, 그 다음에 삼성물산 올라왔고요. 최근에 오늘 DL도 올라왔는데, DL 같은 경우는 화학주 흐름을 좀 탔습니다. 화학주들 이따 한번 다 봐드릴 거예요. 그래서 DL도 올라왔고, 또 CJ도 뭐 요번 이야기 좀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지주회사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들의 이제 뭐 배당받는 것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로고 쓰는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상표 받는 것 부분들도 있겠고, 또 자회사에서 뭐 수익 내는 거에 따라서 평가를 받기도 하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50% 정도 디스카운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회사들,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자회사들이 좀 좋아지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실적이 좋아지면 지주회사도 좋겠죠. 그런데 지주회사들은 뭐죠? 역시 원가 부담이 없다. 경기에 좀 방어적이다. 그 다음에 금리 상승 시기에 가장 적절한 섹터다. 배당 메리트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 상승 시기에 항상 선택되는 지주회사들도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 보시면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SDS마저도 수급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꼭 챙겨서 한번 봐주시고요. 롯데지주도 마찬가지죠. 뭐 호텔 롯데 나중에 뭐 상장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분명히 있고요. 롯데지주도 흐름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들도 전체적으로 낙폭 과대 상태 속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오늘 뭐 LG 같은 경우 참 LG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제일 못 가죠. 근데 LG도 이거 보세요. 예전에 이거 차트 한번 분석해 드렸던 게 남아있는데, 이게 상승 추세 깨지고 난 뒤로는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바닥이 이 부분에서 잡히고 있죠. 지금 LG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잡히고 나서 지금 여기 저항대 보이시죠? 이 저항대 돌파, 갭으로 돌파하면서 반등.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막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요 정도? 네, 요 정도. 82,000원 아니죠. 여기가 어디야? 86,000원 부근에서 한번 막힐 것 같아요. 큰 그림으로 일단은 가격을 제가 이렇게 찍어 놓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86,000원 부근이죠. 여기 윗꼬리 달고 내려왔던 때 저점 깨지고서 여기서 반등 실패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84,000원대죠? 네, 84,000원대 후면 85,000원대 되겠네요. 85,600원대. 여기서 좀 저항 나올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뭐 분위기 타고 돌파하면은 역시 여기 직전 고점대 부분인 98,000원 부분까지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이평선, 여기 보시면 이제 60일선 슬슬 이제 터닝 준비 시작하고요. 21선 터닝 준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렴점에서 거의 골든크로스 비슷하게 나면서 오늘 급등 나왔는데, 뭐 이건 자사주 매수하면서 나온 거니까 의미를 강하게 두긴 어렵습니다만은, LG 물려서 지긋지긋하시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차트 참고해 주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제가 보는 손절선은 74,000원이다. 하지만 74,000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들고 있으면 손실이 크다. 고점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이 갭 상단하고 여기 갭 정도 메꾸는 정도.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75,000-6,000원대 지선 활용하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SK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SK도 참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여기까지 쭉쭉 치고 나가면서 시장 안 좋을 때 혼자 잘 나갔었잖아요. 그러다가 자회사 이제 SK 스퀘어도 많이 빠졌지만 자회사들 상장, 뭐 SK 실트론도 그렇고 또 SK 뭐죠? 생각이 안 나네. SK 쉴더스, 네, 그거 상장 안 되면서 쭉쭉쭉 빠지긴 했는데, 일단 SK도 배당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서 빠지면 언제든지 기회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2만 원 부근은 최대 지지선이고요. 생각할 때 한 23만 원 부근 오면 메리트 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23만 원 지지대로 해서 좀 중기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 나가시면서 22만 원까지 바닥선으로 두는 투자 전략 좀 필요하겠고요. 하여튼 뭐 배당으로만 따지면 나중에 좀 다시 또 부각될 수 있겠는데, 아무튼 SK 그룹 전체적으로 최근에 조금 뭐랄까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힘이 딸리죠. 하이닉스가 빌빌대니까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하이닉스도 최근에 뭐 낸드 쪽에서 점유율 좀 빠지면서 조정이 좀 이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뭐 각종 뭐 악재와 루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루머는 둘째 치고더라도 좀 빠지는 부분들.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제 삼성도 그렇고 이제 반도체 시황 약한 부분들을 빨리 타개해야지만 시장의 반전을 이끌 수가 있겠다. 오늘 뭐 삼성전자 외국인이랑 기관이 좀 많이 사기는 했는데요. 좀 더 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SK를 비롯해서 아무튼 지주회사들, 요새 제가 보는 지주회사들 중에서는 제일 좋았던 게 흐름만 놓고 보면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서서히 터닝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일선 터닝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보이시죠? 60일선 쭉 터닝하고 있죠. 20일선도 따라서 같이 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서히 좀 반전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수급도 연기금이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 더 많죠. 오늘 외국인이 13만 주 샀고요.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도 좀 터닝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주회사 중에서는 뭐 삼성물산 정말 지겨워서 다시는 안 산다 하시는 분들이 한 8, 90% 되실 거예요. 아마 삼성물산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일단 조금씩 바닥에서 좀 터닝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14만 오면 털지, 14만 오면 팔지, 이런 생각 가지고 보셔도 상관은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뭐 지지선은 한 11만 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2만 원 요 정도 그 언더권에서는 가격 메리트 충분히 있고, 시장 변동성 대비해서 최근에 좀 변동성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삼성에서도 뭐 그전에 이제 홍나희 여사 물량 나오는 것 때문에 많이 빠진 게 이제 삼성 SDS인데요. 이것도 지금 바닥에서 똑같죠? 낙폭과대 장기소외, 낙폭과대 장기소외, 터닝하는 모습들. 사실 최근에 CBDC 이제 디지털 화폐 얘기 나오면서 작은 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은 좀 많이 오르지 못했었는데요. 조금씩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간에서 한번 올라왔다가 저항받고 21선이랑 61선 다 우상향 턴이 강하게 되면 지지받고 다시 가면서 목표 주가는 한 19만 원 정도에서 18만 원 초반, 아니 중반 정도 사이 정해놓고 삼성 SDN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걸 사서 장기 투자라고 그러면은 좀 사리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바닥을 잡았다라는 측면에서 아까 지주회사들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기금은 조금씩 사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주사 아까 LG 그거 얘기하면서 다 말씀드렸고, 오늘 특이한 점이 화학주. 화학주는 그동안 송원산업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송원산업 위주로 갔었는데요. 오늘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뭐 금호석유, 코롱인더 뭐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낙폭이 컸던 대형주들, NCC 업체들 뭐 이런 쪽들 많이 올라왔는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중국 봉쇄 풀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이 조금 회복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화학주들 수요가 많이 줄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아시다시피 화학은 예전에 증설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공급 과잉 상태예요. 그래서 그 공급 과잉 상태가 풀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2분기가 저점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 회복되면서 조금씩 풀리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바는 분명히 있다. 뭐 당사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따르면 뭐 슈캠스가 좋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은 2분기에 한 1분기랑 비슷한 똔똔 정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롱인도가 좀 압도적으로 좋다. 의류 쪽에서 30-40%가량 신장이 계속 되고 있어서 코롱인도가 계속적으로 좀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였죠? SKC도 그냥 살짝 적자거나 비스무리할 것 같은 얘기, 뭐 이런 부분들 좀 있었고, 롯데케미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똔똔 내지는 살짝 흑자 뭐 요 정도 적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준이라고 좀 말을 하고 있고, 좀 제일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좀 대한유화죠. 대한유화가 지금 조금 2분기에는 좀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사 애널리스트 분석이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분석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시장이 최악을 가정한 만큼 주가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실적이 2분기 적재난다고 해서 뭐 다 알잖아, 주가 다 녹았잖아 이러면서 또 바뀔 수도 있는 것 때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참고를 하시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 쪽들은 그렇다. 업황 자체들이. 하지만 주가 워낙 많이 빠졌다. 그 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좀 최근에 좀 바닥을 잡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화학주는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이 계속 좋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코롱인덕. 예, 이거 좋아서 그때도 지난주에도 추천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롱인덕. SKC도 조금 자리 잡는 거 필요하긴 한데 역시 SK자 들어가는 쪽들이 요새 좀 헤매잖아요. 그래서 역시 좀 하이닉스가 살아줘야 SKC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화학주 중에서 조금 특징이라면은 코롱인덕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이것도 지난주 추천 종목이었어요. 지지난주였었나요? 코롱인덕. 오늘 효성첨단 소재도 어마무지하게 올랐죠. 최근에 이제 효성 PI 같은 경우, 네, 코롱 PI죠. 코롱 PI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매각 때문에 뭐 빠졌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뭐 물론 일지머티리얼즈도 뭐 매각 때문에 왔다리 갔다 합니다. 뭐 그러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보시면 효성첨단 소재도 리포트 오늘 강하게 나오면서 화학 섹터를 가장 강하게 이끌었던 것 같은데 코롱인덕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옷 이런 쪽들에서 수익이 확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G4 같은 경우 네, 이 부분 되게 비싼데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예전 브랜드보다는 신규 고가 브랜드 이런 쪽들이 계속 시장의 주도력을 잡는 것 같아요. 소비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로 갔을 때 마지막까지 소비를 해줄 수 있는 상위 계층을 계속 타격으로 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기업들이 끝까지 간다. 저가라든지 중저가 사양들은 경기 침체가 오면 안 팔리는데 고가는 상류층들이 끝까지 산다. 경기 침체가 올수록 더 비싼 거 위주로 잘 팔린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소비력이 있는 쪽에 끝까지 소비를 끌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싼 거 위주로 고프리미엄 제품 위주로 파는 기업들이 살아납니다. 코롱인덕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아라미드 쪽들이 좀 좋아지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계약 얘기 뭐 이런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G4라든지 골프치 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골프 후복 중에서 왁 이런 부분들 좀 성장하는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코롱인덕 계속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이제 매수를 한 편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60일선이 터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20일선은 이제 우상향 하면서 뚫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여기서 났죠.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포인트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포인트로 봐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골든크로스로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저항대가 여기 막혀있죠, 캡이. 그래서 이 부분 68,000원대 오늘 넘어갔다가 살짝 내려왔는데 여기 찍고 보시면 거래량 보시면 이제 68,000원 부근에 뚫으려고 할 때마다 거래량이 실렸다라는 부분은 여기만 뚫으면 더 가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왜냐면 이게 매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집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걸 뚫었으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여기서 팔지는 않을 거잖아요. 최대한 끌고 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 실적이 2분기에도 양호하다. 라는 점을 바탕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코롱인덕은 적어도 한 8만 원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차트를 좀 분석해서 드릴 수 있겠고 섹터도 그러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 다시 사기 시작했고요. 기관도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 네,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서 좀 종목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이 좀 변동성을 보인다 치면은 한 6만 5, 6천 원대라면은 다시 또 오케이다. 저점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효성 첨단 소재도 엄청 올랐죠? 코로나 때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인데 이것도 그쵸? 시세 다 1, 2, 3, 4, 5파까지 저희 다 아는 그 파동이죠. 파동이론, 엘리어트 파동이론에서 5파까지 시세 세게 내고 하락 A, B, C까지 하락 조정 정확하게 나온 상태죠. 하락 ABC까지 나왔고 이제 새로운 파동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다시 그릴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점 나온 상태 속에서 네, 코롱 효성 첨단 소재도 오늘 좋은 레포트 나오면서 강세. 하지만 여기 좀 매물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도 지금 주가 보시면 여기 53만 5, 6천 원 부근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부분은 염두에 두세요. 여기 뚫으면 더 가는데요. 이거 보유하신 종목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53만 5, 6천 원대 여기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다시 한번 눌림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큰 그림에서 보면 제가 저항대 한번 그려봐 드리면요. 한 57만 원 부분. 네, 좀 다시 또 센 저항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정도까지 좀 1차적인 목표가 설정하시는 대응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화학주에서는 또 제가 최근에 민게 코롱인덕하고 LG화학이죠. LG화학도 LG에너지솔루션 생각하면은 너무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화학 시황도 안 좋고 화학 실적도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이 좀 다 깨먹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80% 정도의 지분 가치를 고려한다라면은 많이 빠져 있었는데 최근에 이슈 뭐죠? 이제 양극재에서 유미코어 인수 가능성인 거잖아요. 유미코어 인수 가능성 이런 부분들 양극재 쪽 이제 LG화학도 배터리 소재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강하게 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나중에 좀 경기 좋아져서 화학 좋아지면은 오케이 땡큐가 되겠죠. LG화학 안에는 다들 LG생명과학도 들어있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부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LG화학도 정말 미친 듯이 빠졌었죠. 이것도 지난번에 분석 다 해드린 종목이에요. 여기 상승 추세는 여기였었고 하락 추세는 보시면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 이 하락 추세 상단을 넘어서면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 종목 계속 사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LG화학 갈 것 같다라고 가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여기 저항대는 계속 있습니다. 여기 60만 원 부근에 1차 저항대 있으니까 LG화학 보유하신 분들 참고해 주세요. 60만 원 돌파되면은 뭐 맥시멈 68만에서 67만 원. 네, 여기 구간에 좀 매물 있는 구간까지 고려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60에서 하락하던 거 이제 터닝할 준비하고 있죠? 완만해졌습니다. 완만해졌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지지선은 지지대가 되지 못하지만 하락하고 있는 지지대가 상승으로 터닝되면은 조정이 오더라도 지지선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21선은 이미 이제 올라왔고 어디 갔죠? 제가 하도 선을 많이 그어서 어떤 게 21선이고 어떤 게 제가 그은 선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21선 52만 원 정도 나오고 있죠? 일단은 21선 위로 올라섰고요. 지금 5일선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LG화학 61선 곧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완만한 커브 그리면서 반전 시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 제가 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2분기 실적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지난번에 녹화 때도 2분기 실적이 제일 무섭다고 그랬거든요. 이때 실적이 너무 안 좋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때 그 고비만 넘기면 조금 하반기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기고 시장이 그 2분기 실적 발표하는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이 좀 많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안 좋은 건 지나갔어 라고 생각해 줄지 그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해석하는 게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기업들의 2분기 가이던스를 보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바닥 찍은 주가들은 2분기 가이던스까지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아무튼 최악의 섹터주들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장 좀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LG화학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수급은 기관 수급이잖아요. 다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지만 기관 수급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 대장은 뭐다? 기관이다. 기관 장세다. 외국인이 강하게 돌아오기 전까지는 기관 장세다. 외국인이 강하게 돌아오려면 어떤 조건? 미국 시장에서 금리 어느 정도 안정되고 금리가 이 정도까지 인상될 수 있다라는 기대치에 딱 캡이 씌워지면은 돈은 다시 돌아서 이머징 시장으로 돌아온다. 최근에 제가 어떤 레포트 기사 좀 봤었는데 금리 인상 시기에 선진국보다 제가 틀려요. 금리 인상 시기에 선진국보다 이머징 시장 쪽에서 더 수익률이 좋았다. 상승폭이 컸다. 라는 제가 기사 리포트를 좀 읽어봤거든요. 결국은 금리 인상 시기에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반영되면 선진국, 빅테크 위주로 되어 있는 선진국보다는 오히려 좀 더 싸 보이고 달러 대비해서 환율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이머징 쪽으로 돈이 돌아온다라는 점 생각해 보시면서 좀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학이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2분기까지 좀 여전하다라는 거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게임 소프트웨어 쪽들 시장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서 좀 들리는 얘기들은 원가 부담이 없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성향, 서비스업적인 성향 이런 쪽의 종목들을 좀 선호한다라는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대형 테크주들 그 외에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나 2차 전지 쪽들은 조금 슬로워해질 것에 대한 대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 맞는 거는 아니지만 참고해놓고 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것들 다 가격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 상승세 때 로 몸집을 키워왔었던 소재주들이 지금 증설하고 뭐 이러면서 다 만들고 있는데 각 글로벌 업체들이 다 우리도 증설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로 인해서 주가는 빠질 거다. 산업도 쪼그라들 거다. 뭐 이런 게 그 리포트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뉘앙스였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최근에 약간 좀 체감하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아까 SDI 빠진 것도 그렇고 최근에 CATL 중국 업체들한테 계속 어느 일정 부분 조금 부분이긴 하지만 뺏기고 있잖아요. 그게 뭐 메인은 아니어도 메인스트림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계속 뺏기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가격적으로 중국이 더 치고 들어오는 부분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도 좀 뭔가 좀 마구잡이식으로 증설 발표하고 주가 오른 부분을 좀 정당화시킬 수 있을 만큼 매출이 붙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약간 좀 살짝 노이즈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조금씩 움츠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이라든지 부품주들, 장비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장비주들은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재주들은 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또 2024년도 실적 이런 부분들까지 대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2차 전지 그동안 시장 폭락한 동안 잘 버티고 많이 올라왔는데 내가 봐도 이쪽을 계속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 쪽 많이 빠진 걸 사서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이동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게임 얘기하다 엉뚱한 대로 샜죠. 그래서 게임 섹터 주들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코인 여파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지만 하반기에 기대작들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실적은 나오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신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오르고 최근에 이제 코인 가격들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 많이 오르면서 위메이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가 저는 지난번에 이제 NC소프트랑 위메이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뭐 위메이드 맥스가 급등을 하기도 했죠. 코인 때문에 위믹스 코인 때문에 위메이드도 이렇게 빠질 만큼 빠지고 나니까 지금 반등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좀 저항대 선 그어드렸었는데 이게 지지선이라고 그어놨던 거였었는데 이렇게 빠진 걸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한 10만 원 정도까지 목표를 잡고 일단은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게 60일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60일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매물 살짝 좀 고민해야 될 시기고 20일선은 이제 조금 터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21선 터닝하고 있고 60일선 저하 최근에 거래가 많이 붙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 거래량. 네, 거래량이 터진 곳에서 분명히 좀 답이 있기 때문에 여기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2달 동안의 이 횡보 구간, 이 횡보 구간이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저항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달 동안의 횡보 구간의 저항대인 11만 원, 횡보 구간의 박스권 하단대로 보시면은 한 95,000원. 네. 여기가 매물대 시작입니다. 그래서 95,000원에서 11만 원까지 좀 밴드가 넓긴 합니다만은 그 구간에서 2달 동안 왔다 갔다 했었기 때문에 위메이드는 여기에 매물이 많이 쌓여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매물을 고려한 투자자가 필요할 것 같고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가면 거기 물린 사람들 많기 때문에 팔려고 할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모처럼 사줬고요. 연기금도 모처럼 좀 사줬습니다. 사모펀드는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일단은 위메이드도 기술적인 대응 구간이고 NC소프트가 조금의 실적 발표하고 조금 변하기 시작했죠. NC소프트도 지금 이제 20일선 터닝하기 시작했고요. 20일선 올라오면서 60일선 평탄화되어 있는데 골든크로스 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선 올라오고 있고 60일선 이제 평평해졌습니다. 터닝하면은 저 주가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뭐 이렇게 낙폭과대한 걸 뭐 어떻게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실적이 뭐 아무리 안 좋아도 기본은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1분기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시장의 시각이 조금 뷰가 변했다. 이런 부분들 목표 주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서히 움직이면 여기 한 55만 원 부근까지 1차 목표가 설정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최근에 지지 가격을 42만 원. 네, 42만 원 부근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단기 대응, 추세 대응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물론 올라갔다가 여기 다시 오면 지지선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가다 말고 빠져서 이 밑으로 더 내려간다면 또 좁은 박스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도 좀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조금 변화가 있었고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주들을 좀 대체로 좀 봐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 카카오하고 네이버 한번 볼게요. 네, 카카오도 역시 많이 빠졌고요. 지금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카카오 8만 원의 저점 형성됐습니다. 8만 원 계속 깨지 않았었고요. 일주일 이상 8만 원 깨지 않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8만 원을 최대 지지선, 8만 원이 깨지면 아 이것도 뭔가 쎄하다라는 생각으로 카카오는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들도 조금씩 바닥에서 터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게임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지금 최근에 나와오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로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좀 주가 바닥권이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데 여기가 매물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 분석해 줄 때 올라오면은 여기 11만 원대 여기 중반 여기 부분에서 좀 매물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 급락하던 요 시점까지를 목표 주가로 잡아드렸었잖아요. 여기 장대 양 음봉 나오는 요 자리, 여기 갭 살짝 있는 자리 거기까지 딱 메꾸고 11만 원대에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반등 포인트 말씀드렸으니까 요번에도 참고해 보시고요. 아직까지 카카오는 60에서 하락하고 있다. 이거 돌리려면 급등밖에 답이 없는데요. 아니면 시간 끌기 많이 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연스럽게 돌리려면 주가가 한 9만 원대 위로 올라와서 9만 5천 원대 부근에서 상당 기간 10만 원을 터치하면서 오래 있어야지만 60일선 돌기 시작할 것 같아요. 이거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와서 돌리지 못하면 60일선이 자연적으로 하락해서 돌리는 데는 두세 달 이상 더 걸린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올라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좀 바닥선은 잡혀져 있는 모습이라서 말씀을 드렸고 네이버가 오늘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이버도 27만 원 기준으로 해서 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찍었었죠. 26만 원대까지 가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27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가가 좀 잡혀 있고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갭이 있어서 여기 갭이 있는 데까지를 목표 주가로 삼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30만 원이 1차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급도 외국인 기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 네이버, 카카오 경기 침체랑 아무 상관없고 멀티플 많이 받았다가 코로나 시대 때 시세 낸 이후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답 나오죠. 이쪽에는 상승이었었지만 지금 하락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 파동을 이겨내는 주가. 제가 이거 선 긋는 거 그때 가르쳐 드렸잖아요. 요렇게. 아이고 이거 아니다. 어디 갔냐. 그냥 연필로 그어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잖아요. 저 네이버도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시점, 위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그어드린 이 하락 추세선 상단을 뚫어내고 나서 이 상단 위에 안착하면 추세 전환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죠. 차트 분석에.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도 30만 원 부근 1차적인 저항대 염두에 두시고 뚫어도 여기 제가 봤을 때는 한 33만 원 부근에서 또 막힐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트레이딩 하실 때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은 외국인이 좀 3일째 사고 있고 오늘 살짝 연기금이랑 기관이 좀 들어왔다라는 점. 요새는 기관이 사는 종목을 사는 게 답입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아까 뭐 위메이드나 JYP, SM 다 설명드렸고 바이오 섹터주도 최근에 변하고 있죠. 학회 이슈도 있고 임상 발표 이슈도 있고요. 최근에 바이오 주식들 많이 좋습니다. 특히 한미약품 얼마 전부터 계속 변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바닥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좀 바닥에 살짝 잡혀 있는 상태. 아직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삼바도 마찬가지. 최근에 코스닥 쪽의 바이오들이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뭐 GC셀도 바닥 잡고 좀 터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임상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NK맥스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은 임상치 나왔는데 좀 변동성이 있는 편이긴 한데요. 예전에 좀 기관이 선호했던 종목이고 뭐 레고캠바이오도 최근에 좀 그런 흐름. 뭐 삼천당은 이미 먼저 좀 올라와 있었고 요새 좀 오스코텍 좀 따라 올라오는 모습. 이런 부분들 강하게 나타나면서 코스닥 예전에 좀 시가총액 상위권에 지금 뭐 2차 전지한테 다 많이 물려주기도 했습니다만은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던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좀 못 오른 종목들은 좀 찾아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바이오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어려운 게 또 바이오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일정 부분 경기 방어주로서 미국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그림은 뭐였냐면 미국의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로 인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됐다는 식의 시장 뉘앙스, 중국 봉쇄 풀리면 좀 더 좋아지겠다라는 시장 뉘앙스,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르르 올랐지만 내일이 바로 월말이죠. 월말 드레싱 성격의 매매도 오늘 있었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코스피에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지수 편입 편출 관련한 수요들도 일정 부분 좀 있었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환율이 많이 하락해서 좋아지긴 했는데요. 이 환율 좋아진 부분들 잘 활용하는 전략이 향후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항공이나 여행주라든지 뭐 면세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프리미엄급 소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시장 선도가 올라간다. 롯데쇼핑, 신세계, 현대백화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백화점, 롯데쇼핑은 시장이 폭락해도 그렇게 빠지지도 않아요. 신세계는 좀 연동이라도 하는데. 그래서 요 세 개의 백화점 쪽들의 흐름을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롯데쇼핑 계속 좋게 보여서 그때도 소매주 빠지면은 이거 롯데쇼핑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바닥을 잡고 이제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고 있어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게 첫 번째 제가 혼자 설명할 때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롯데쇼핑. 두 번째 날이었었나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우상향 터닝해서 모양 잡아가고 있고 최근에 거래 붙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붙었었기 때문에 조정 나와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만 한 6, 7천 원 정도 네, 지지선으로 설정을 하셔서 롯데쇼핑은 조정 시마다 관심 있게 계속 좀 봐주시는 전략이 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기 찍었던 고점 10만 원 살짝 넘었을 때 10만 3천 원 정도 저항이긴 합니다만은 무난히 뚫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11만 원 정도까지 설정해 놓고 단기 흐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데쇼핑은 단기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소비 변화가 나타나면 궁극적으로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도 바닥 잡고 가려고 그러다가 와장창창 했었잖아요. 그리고 와장창창 한 이후에 여기서 또 밀려 내려왔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디가 저항? 여기가 저항이라는 얘기죠. 그죠? 이 저항대까지 1차적으로 보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도 그렇죠. 현대백화점도 조금씩 터닝하면서 이제 고점 돌파하려고 그러죠. 현대백화점도 여기서 스타트해서 계속 올라가면은 여기 한 8만 6천 원 부근에 1차 저항. 뭐 최대는 뭐 여기 9만 5, 6천 원까지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여기 말씀드렸던 8만 5, 6천 원 정도의 저항을 염두에 두시고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다. 수급들은 백화점들은 다 괜찮으니까 수급은 믿고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기금 외국인 계속 사고 있죠. 현대백화점, 롯데쇼핑도 외국인 계속 사지 연기금은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은 백화점들은 괜찮다. 그래서 백화점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리미엄 소비를 계속 지향하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동차랑 자동차 부품주들도 올라왔습니다. 다 올랐기 때문에 뭐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고 이제 올 때마다 제가 하나씩 좀 분석을 해드릴 건데요. 그동안 좀 많이 빠졌던 섹터 중에서 일정 부분 경기와 관련 없이 또 방어적인 성격이면서도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오늘 좀 특징이었던 섹터주들을 좀 분석해 드렸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흐름은 낙폭과대주들의 순환매다. 그 다음에 종목을 고를 때 60일선이 터닝된 종목을 골라라. 그 다음에 악재가 최대한 반영된 종목을 고르는 게 시장 대비해서 리스크를 좀 줄이는 길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성장주, 빅테크 섹터도 미국에서 좀 주춤한 흐름들에서 좀 연동할 수 있는 종목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자동차가 소비의 최고봉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좀 대형주 반도체들이 좀 주춤한 상태죠. 이미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윤 정부 들어와서 가장 세게 밀고 있는 게 반도체다라는 점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번에 뭐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기계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계속 이어보시면 맞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조금 특징적이었던 종목들 좀 분석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괜찮게 봤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면서 종목도 몇 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들 좀 참고해서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네, 그 다음날 선거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월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장 변동성 나타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코스피 좀 봐드리면은 저항대가 지금 코스피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 60일선 하락하고 있어서 뭐 완벽하게 터닝했다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안심하긴 좀 그렇지만 저항대이기는 하지만 못 뚫을 저항대는 아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일선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터닝하려면 시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피는 뭐라 그럴까요? 완벽하게 지수 자체로는 터닝이 안 됐다. 그래서 변동성 조금 더 필요하다. 등락할 거다. 뚫어도 다시 내려온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2680에서 2700 부근? 네. 그 부분에 좀 강한 저항대 있고요. 최대치를 보면 한 2730선 정도? 2720에서 2730선 정도가 지수로서는 최대 저항대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을 때 60일선, 20일선 터닝하고 지지받으면 그때 또 지수 관련주를 살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정도로 트레이딩하는 전략 쓰시면서 좀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뭐 시장이 외국발 뭐 호재성 뉴스에 기인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풀린 건 아니다. 그냥 단발적인 기대치 뭐 이런 부분 심리적인 위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정감 이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완벽하진 않고 그 물가의 여파는 분명히 2분기 기업들 실적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2분기 기업들 실적을 시장이 어떻게 나중에 해석해 주느냐 이게 또 관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뭐 러시아 문제 해결이라든지 중국의 봉쇄 풀린 이후에 여러 가지 소비 지표라든지 또 물가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인플레 지표들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들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을 보면서 이제 시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가가 좀 제어가 돼야 돼요. 유가가 한 100불 이하로 내려가 준다면 금상첨화겠는데 지금 뭐 강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가 에너지 가격에 하향 안정세가 나와야지만 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다운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서 계속 지금은 환율이라든지 유가 변동성 요거 계속 중점적으로 봐주시고요. 뭐 해외에서 나오는 지표 봐주시고 그다음에 외국인 수급보다는 기관 수급에 좀 집중하고 낙폭과대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고 장기 소외주들 중에서 60일선이랑 20일선 돌아선 종목들 위주로 골라두시면 상대적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오늘도 혼자서 1시간 10분 넘게 떠들었네요. 저는 어떻게 한 40분 맨날 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되네요. 이게 몸이 뭐 시계가 생겼나? 1시간 10분을 계속 떠들게 되네요. 계속 시계가 맞춰진 것처럼. 아무튼 간에 오늘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화이팅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려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그렇죠.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후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